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3월 초부터 우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전쟁, 이란 전쟁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뭐 우리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난히 좀 크게 흔들렸던 새로 3월을 맞이했고 이제 어느덧 또 2주차 금요일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 4주, 5주 얘기했는데 거기에 한 반 정도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정학적 그 불안 가운데 있고 유가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출발 전에는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자, 코스피는 좀 낙폭이 있습니다. 마감으로 갈수록 2%대 낙폭, 뭐 현재 1.69 그리고 2%까지도 낙폭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0.3% 정도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 차장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출발 전에 시장 전에 뉴욕 증시 보고 뭐 이러면서 와 오늘 어떡하지 했는데 코스피 5,400 밑으로 한때 내려갔다가 그래도 현재 5,490선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상승 반전 요 정도면 그래도 버틴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코스닥은 두 분의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냥 버틴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냥 버틴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또 안심하거나 반대로 뭐 엄청나게 공포를 떨거나 그것도 아닌 뭐 저기 미적지근하다거나 네. 그러니까 뜨뜻미지. 그렇지. 미적지근. 핫하지도 않고 콜드하지도 않고 미지근. 영어로 lukewarm이라 하거든요. 그런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반면에 그래도 수급의 힘에 의해서 좀 기회를 여기서 좀 노려보자. 뭐 다 간기가 됐던 간에 여러 가지 펀드 운영상 그런 분위기 정도 읽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알로님이 지금 채팅창에서 이런 장이 더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일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저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마감까지 8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1%대 하락, 코스닥은 0.4% 상승 이렇게 또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본부장님의 시장 총평은 어쨌든 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그냥 그럭저럭 버텨내는 시장 같다. 뭐 이런 평가였습니다. 차장님은요? 네, 뭐 저도 비슷한데 네.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증시도 다음 주가 좀 올라와 줘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장 초반에 우리나라 밀렸었던 것과 미증시 하락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나름대로 잘 버틴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상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올려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도 2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쭉쭉쭉 올려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하루인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올려놓고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는 정말 좋을 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뭐 반도체 밸류 같은 경우 밸류로 보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매번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란발 리스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시장의 상승 명분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쨌든 제자리에 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명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는 좀 아쉬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요거는 뭐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TF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붙어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장 초반에 원전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참 이제 코스피가 1.5% 과거에는 1.5% 정도 빠지면
정말 많이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지수 12% 예. 하락을 경험했는데요. 네. 이제 어. 아까 전에 이런 시장이 더 어렵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뭐 6개월짜리 하락장, 1년짜리 하락장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면 그래도 해볼 만한 장세고 다음 주에 좀 변곡이 나와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뷰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로서는 좀 명확하게 아직은 좀 네, 저는 세워지지가 아직 않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지나봐야 된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사실 주말 지나면서 이슈가 우리가 좀 워낙 최근에 많았었잖아요. 주말 지나고 네네. 뭐 월요일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3월 초에는 월요일 지나고 월요일까지 쉬었으니까 네. 이제 화요일 충격을 받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이라 조금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본부장님 일단 네. 유가의 영향을 리증시도 간밤에 좀 크게 받았던 거잖아요. 그럼요. 브렌트 네. 유가 $100 위로 올라섰다? 네, 이런 네, 부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뭐 그래도 미적지근. 아니면 유가에 따라서 우리도 좀 변화가 그러니까 있었나요? 유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거는 한국의 대표주이고 그게 지수 영향을 주니까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내성이 있던 거는 어저께 많이 오른 조선주라든지 LNG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건설주에서 원자력 관련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런 거가 있어서 좀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오늘도 또 그런 것도 아주 썩 잘 가진 않죠.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매크로에 대한 우려를 외국인은 최소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사가 확실히 투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저께도 말씀드린 거 오늘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저께 제가 제 반도체 코너에서 얘기했고 오늘 없으니까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이익 전망에 대해서 예상했다시피 이맘때 나왔거든요. 더 세게. 그런데 그 전혀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이,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불안하다기보다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외국인은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저기 총알이 있으면 계속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도 아마 매일매일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사듯이 코스피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보여져요. 개인, 기관. 기관. 기관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 확실히 못 틀 것 같아요. 기회가 코스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고 외국인은 이거 잠잠해질 때까지 진짜 호르무즈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이 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이게 플러스로 돌려고 하는 거를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하루는 돌릴지 모르지. 너무 많이 빠지면 이래 저번처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바닥이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그런 건 얘기 안 하지만은 저번에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PER이 이익이 올라오기 전에 7배 깨진다고 그랬을 때 뭐 13만 원 가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공포에 갈 때는 외국인도 사겠지. 한데 이게 19만 원, 20만 원을 가는데 매크로 변수가 변하지 않았어. 실적 전망은 230조, 240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 확인하고 하자. 확인 언제냐? 아마 3월 말, 4월 달 대선화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상황인데 뭐 그거 나중에 꺾일 수 있어? 잘 모르겠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먹었어? 계속 이 기조를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웬만해서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속성이. 단기적인 단발이 아닌 지속성은 외국인한테 코스피는 기대하기가 이 상태로서는 이 90불, 100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개별 종목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순매수해 준 건 3조가 넘는 개인의 순매수 규모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는 상황이죠. 뭐 금투, 투신, 연기금 등에서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 코스피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 사실 떨어질 때도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에 좀 덜 떨어지고 이렇게 조금 위기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날도 상승 반전에서 올라가고
요런 거의 의미가 좀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7일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약 2주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대부분 2주차나 3주차가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왔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방향성이 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서서히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쪽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영업이익 추정치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저는 이제 샌디스크랑 마이크론이 좀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올라와 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관들,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보여줬었던, 우리가 작년부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무언가 확신이 되게 부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확신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큰 자금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코스닥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더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뭐 중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네.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에코프로잖아요. 그래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예전에 좋았던 게 안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자금이 원래 대형주도 갔다가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가고 마지막에 이제 테마단도 움직이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 뭐 갑자기 5G도 움직였고요. 오늘도 뭐 변동성 키우는 기업들이 몇 개 나왔는데, 그런 시장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마감 상황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 하락 5,487선이고요. 코스닥은 그대로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0.4% 상승 1,152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도 2%대 하락, 하이닉스도 나란히 2%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0.7%, LG 엔솔 같은 경우도 뭐 4% 가까이 3.9% 하락. 이런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8% 상승,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본부장님과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네네.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도 유가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도 뭐 코스닥은 상승했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 두 종목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그대로 유지되거나 높이는 올라가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네. 많다. 네. 요거를 그렇다면 하락할 때마다 뭐 기회로 봐야 되는 건 아닌 건지. 부장님의 매크로가 생각은. 네. 안정화되거나 그 실적에 대한 게 외국인이 맞네, 진짜 좋아지네라고 그쪽에서 손을 들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일단 안정이 좀 그렇죠. 그게 전제 되는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고요.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몇 가지만 나눠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먼저 매크로적인 관련되는 거 말씀드리고, 차장님 갔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나온 거 다시 한번 순서도 해줄게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네. 14페이지 보시면 네. 100달러 수준을 유가를 가정했을 경우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며칠 됐는데요. 네. 리포트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상승하는 거 맞죠? CPI 넘어가면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밤에 맞죠? PCE 나오죠? 맞습니다. 네, PCE 3%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물가가 올라간다. 전반적인 물가, 그건 다 아시죠? 근데 AI도 물가를 자극합니다. 사실은. AI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기는 둘째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건 뭐냐면 AI를 활용하면서 투입할 때 어떤 생산을 하려고 투입하는 거는 적게 투입해서 똑같은 어떤 넘버를 나오거나 아니면 투입은 똑같은데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두 가지 똑같은 거죠. 만약에 생산을 할 때 투입이 적게 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스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그 근거, 서비스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업체들 네. 확대하는데 그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서는 긍정적인 보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에 자극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한계가 있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되면 이것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가 보통 뭐냐면은 생산성 향상이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것은 조금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막 투자하고 있는 거, 겁 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신경 안 썼는데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그 압력으로 발생하는 게 먼저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AI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이제 지불하는 비용이 내려가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효과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이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말씀 예단이 있었는데 보시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센터도 서버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여기 D램 가격이 우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00% 올랐죠. 물론 HBM 기준으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렇고 다른 것도 올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지난 5개월 사이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게 100억 달러면은 10억 달러면 이제 12억 달러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투자 계획이 늘어날 때 그 투자 계획이 향후에는 실제 액츄얼리 투자되는 넷 플러스 효과 말고도 인플레 때문에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유가라든지 기타 정도 인플레가 하면 여기도 나중에 후행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그걸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크로는 이거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조 8천억 달러가 크지 않냐고요? 안 큰 게 아닌데 예전에 금융위기 있을 때는 우리 그 주택에 들어간 자금 있잖아요. 파생상품에 그 이슈됐던 거. 그게 1조 7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게 17년 전 얘기죠. 지금은 절대적인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금융시장이. 그래서 그 임팩트가 이 정도는 아닌데 공포가 적었는데 어쨌든 1조 8천억 달러라는 게 있는 거죠. 뭐가? 사모펀드 이슈. 3월 이게 오르게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죠. 모건스탠이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JP 모건, 네. 블랙스톤, 블랙록, 뭐 그러니까 줄줄이. 이런 쪽이 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게 생각하면은 네. 야 AI가 잘 되니까 AI가 잘 돼서 AI 준비 못한 소프트웨어들이 힘든 거고 네.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비중이 20%인데 소프트웨어 힘든다는 건 AI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아전인수로 해석할 여지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투자 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 하드웨어도 결국은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서 곡괭이에 해당되는 GPU나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는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티지인 건 굉장히 쇼티지인데 이 앞단에서 계속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계속 버티면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모신용 위기가 나중에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두 번 계속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금 투자한 게 사모펀드에 자금 들어간 거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이 중동자금이라는 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자금이 가장 민감하니까 중동자금이 긍정적 반응을 안 하고 계속하면 이 모든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인플레, 사모신용 이렇게 하면은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실적이 좋은 걸 알겠는데 그거를 100%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뉴스는 더 좋아요. AI 수요로 반도체 100%, 50%뭐 전력 반도체 우리만큼 아니지만 뭐 이상한 반도체 다 날리고 하다못해 우리 PCB 만들 때 그쵸. PCB에 들어가는 재료가 CCL이죠. CCL의 재료가 또 뭔지 아세요? 유리섬유입니다. 이거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유리섬유, 파이버 글라스 클로스도
엄청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줄이 다 부족한 지금 그래서 상황. 그 만든 회사가 일본의 니토보가 있는데 네. 얘네가 이걸 9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로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연말까지 2배 오른다는 지금부터. 누구는 최소한 연간 25% 오른. 그러니까 이런 난리지만 그 앞단 다시 서버하고 증설하고 소프트웨어 이 업체들은 지금 힘들게 돼 있고 PC 업체, 휴대폰 업체들은 아작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멈추고 이번 달, 다음 달에 멈춘다는 게 확실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후행 데이터는 그렇게 나올지언정 주가는 무시할 텐데 이게 임계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임계점을 넘어갈 확률이 10%냐, 30%냐, 50%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계에서는 10%는 아닌 것 같아요. 30%, 50%는 가능성이 2개월, 4월까지 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여기저기 다 한 번씩 건드려주고 체크하고 조정하고 이러는 형국이 아닌가. 30%, 50%니까 더 잘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계속 230조, 200조라는 숫자를 아무리 외쳐도 지금은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사후 해석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사실 조금 이제 뭐 심각한 얘기 중이잖아요. 매크로 맞아요. 얘기 중이고 3호 신용 위험에 대한 얘기 정말 심각한 얘기 중인데 요거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픈 스튜디오인데 지금 밖에 김장일 본부장님 좀 봐주세요. 부산에서 오셨다고 팬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분위기. 어쨌든 3호 신용 우려도 있고 뭐 지금 유가도 계속해서는 아니지만 $100 위까지 간밤에 올라서서 뭐 브렌트가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어쩌면 올해 없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까지 반영이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매크로적인 해결 뭐 이런 부분 계속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차장님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저도 뭐 지금 시장이 완전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하진 않았는데 지금 제 자료 잠깐 보시면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개월 동안 31조를 매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31조를 매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장 좋으니까 뭐 반도체 업황 좋으니까 이번에 수출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에 둔감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좀 더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다음 주에 주가의 변동성이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4,880포인트 정도가 PER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사실 그 정도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고 시장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1개월 동안 30조를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누가 샀느냐 이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고 예전엔 이게 기분 좋게 올라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예전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 그 하락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판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아직까지는 급락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안전자산 쪽으로는 자금이 넘어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미 선물이 플러스였다가 우리나라 장 마감될 때쯤 이제 보합권에서 마이너스권까지 이렇게 변동성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장반부에 그 상승 반등폭을 확 줄였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는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매크로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이 유가와 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 어떤 결정이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있다 그래도
이란 쪽에서도 그것도 그게 응할 맞죠. 것인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다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 네. 우리가 처음에 유가가 막 올랐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한번 튀었다 내려오는 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방금 전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 터진 게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뭐 현금 100%가 아니라 뭐 네. 20%, 30%요 정도 확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이렇게 마무리하고 갔다가 또 이제 본부장님 네네.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본부장님 다음 네네. 포인트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 네. 포인트는 그 리포트 나온 게 있어서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네. 이렇게 나오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 하나증권의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25만 원, 30만 원 올렸어요. 우리 하나 나오니까. 여기는 주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약간 높다는 건데 실적 전망은 꽤 높습니다. 229조니까 그저께 나온 210조 대비해서 높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230조. 어저께 KB증권도 230조, 210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대략 비슷합니다. 1분기 숫자는 요거도 좀 낮지만 40조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구간이냐? 업데이트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실적이.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없었어요. 이 증권사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전반적인 상향 추세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해결하고요. 하이닉스가 좀 관심이 있을 텐데 하이닉스 보세요. 원래 140만 원이었는데 170만 원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이익 전망이 177조라고 하면은 이제 하도 이제 둔감해져서 177조, 1분기 31조가 와닿지가 않지요. 좀 와닿게 해주세요 이거를. 와닿게 하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31조, 큰 돈입니다. 177조. 이게 지금 PR이 얼마나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8.2배밖에 안 되니까 지금 90만 원이면은 뭐 그렇게 싸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 한 게 있는데 이게 복잡한데 이게 내년도 실적까지 좋게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28년 포캐스트를 안 했어요. 28년? 네네. 28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ROE가 많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8년은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ROE의 평균 있어요. ROE가 30 몇 프로 나오거든요. ROE는 앞으로 잘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높은 ROE 개념으로 해가지고 또 연구 성장률, 이 회사가 영구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연구 성장률은요 2% 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 할 때 노키아가 엄청 잘 나갈 때 있었죠. 노키아. 노키아가 네. 옛날에 1등일 때. 그 당시에 그 선배 애널리스트가 쓴 게 있었어요. 그때 연구 성장률. 그 회사 연구 성장률이야. 네. 그때 3%를 기준으로 해서 우와. 목표 주가를 엄청 때렸는데 그게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 제가 CFA 공부할 때인데.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된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꼭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이 터미널 그로스 연구 성장률을 슬쩍슬쩍 애널리스트 편하게 하는데 거기서 목표 주가가 30% 5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게 연구 성장률을 어떻게 잡았나 보셔야 돼요. 이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분의 연구 성장률은 지금 하이닉스 170만 원짜리는 뭐 기준이냐? 2.3% 기준이야. 어저께 삼성전자 할 때는 32만 원 할 때는 터미널 그로스 레이트가 3%예요. 다소 높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만약에 이분의 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낮은 쪽 연구 성장률이 삼성이 3%가 아니고 2%, 하이닉스가 2.3이 아니고 1% 이렇게 잡으면 목표 주가가 삼성 24만 8천 원, 하이닉스 146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ROE가 포워드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28년도 넘버가 내려간다고 하자면 그보다 더 낮은 숫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돈 잘 벌는 제품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대만이나 중국 업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매크로도 영향이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의 커스터머가 문제가 생겨서 부메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26년도 27년 초까지는 웬만해서는 우리의 탄탄한 이익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주가가 내성이 생겨서 좋은 방향으로 26년, 27년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걸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기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여주세요.
요거. 불황. 예.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아, 우리 앵커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저보다 낭낭하니까 읽어주시면 몇 위에 만입니다. 2년 내 다시 불황 올 수도 삼성전자 메모리 호황기에도 투자, 운영, 백업 플랜을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경영진 2028년부터 다운턴 가능성 대비 AI 광풍 이후 메모리 수요 예측이 어렵고 경쟁사들 디램, 낸드 플래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이런 얘기네요. 인플리케이션이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서 네.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2년 뒤에 다운턴이 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이렇게 준비하죠. 미리부터. 인플리케이션은 왜 고민할까요? 2년 뒤가 헷갈려서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주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주저하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을 올라갈 때 더 확실하게 다 우려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행동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원래 1분기 때 100%, 70% 오르고 2분기, 3분기, 3분기 툭툭해서 올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단계도 좀 더 올라가거든요.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 같아, 계속돼. 이런 인식이잖아요. 이런 액션과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뭐죠? 투자를 금방 어그레시브하게 안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있는 반면에 동시에 롱텀 투자가들은 어떻게 하면 야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26년, 27년도 실적 말고 28년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놓고 그걸 평균했을 때의 보수적인 목표 주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매크로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디스카운트한 정도 레벨에서만 난 접근하자. 이런 계획을 머릿속에 굴리고 그거를 매일 회의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 뭐 불황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주가를 잡을 때는 지금이 좋을수록 나쁠 가능성을 같이 본다는 거고 지금 반도체가 가격이 예상보다 좋은 거는 이런 uncertainty, 예측이 어렵다는 거에 2, 3년 뒤를 보고 지금 주저주저 하는 것이 단기적인 실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sustainable 하냐, 이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것을 계속 아규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규를 할 때 매크로가 걱정 안 되면은 돈이 있으니까 돈 갖고 투자하면 주가가 바로 20에서 25만 원, 30만 원 갈 뻔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딱 건드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그러면서 삼성하이닉스 말고 딴 데서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는 투자가가 외국에서 먼저 생긴다. 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 불황이 온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2년 뒤, 3년 뒤에 어떤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에 약간은 좀 몸을 사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들. 26년, 7년 이제 넘어갈 때 네. 목표 주가가 170만 원, 200조 삼성하이닉스 나왔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도 200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약간 꺾이는 그로스가 이상해지면 아까 터미널 그로스 넘버를 네. 3% 2% 가니까 툭 낮추고 ROE가 그 다음 낮아지면은 170만 원, 150만 원 가다가도 갑자기 이게 목표 주가가 나중에 몇 개월 뒤나 1년, 2년 뒤에는 110만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경중이나 아니면 그거를 누가 아느냐 모르죠. 모르는데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그거를 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이 광통신인지 아니면 조선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시가총액 40%면 그걸 60% 싣는 바보가 아니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종목당 20%가 기본적이거든요. 20% 하면 40%잖아요. 한 종목당 네네네네. 20%가 자산운용사의 룰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내가 60% 됐어요. 근데 계속 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하면. 그러면 올라간 거에 일정 부분을 리밸런스도 줄이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나와도 그게 이제 클수록, 블랙락 같이 클수록 그런 거 대비를 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유탄을 받고 있죠. 우리는 좋다고 느끼는데 얘네들이 계속 안 사네? 그럼 우리가 계속 받쳐야 되네? 좀 기다려보자. 다음 달에 실적 발표되면 걔네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걔네들이 바보니까 나중에 20만 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언서티티가 없을 때잖아요. 언서티티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부장님 4월에 이제 이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건 사실 다 이제 추정치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어쨌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든 많이 올랐기 때문이든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런 기회에 들어가면 그때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좋은 실적을 그대로 주가에 좀 정직하게 네. 반영하면서 올라갈 약간의 지금이 그럴 수 있죠. 여유 시간이 될 수도 네. 있지 않나 희망 회로는 맞아. 너무 희망 회로. 주가가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여기서 19만 원, 여기서 놀고
근데 4월 말쯤 아무도 호르무즈가 그 봉쇄가 풀어질 거라고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타코아웃이 선언하고 저기 이란 쪽에서도 좀 찝찝하지만은 좀 약간 양보하는 식으로 보이면은 그건 모르잖아요. 일주일 뒤에.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 4월 1일 날 앞두고 4월 첫째 주 앞두고 실적이 임박했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죠. 이게 하루아침? 진짜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충분히 뭐 조정을 받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근데 그때까지가 지금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할 때는 과연 얼마나 빨리 들어갈 것이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재겠지. 19만 원에서 재는 사람도 있고 18만 원 재고 수 있고 20만 원까지 가기 전에만 사면 되는 건가? 혹시 다시 17만 원 더 이런 거 머릿속은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말하다시피 이미 많은 정보가 알려진 상태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폭등하고 폭락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무슨 펀드가 들어온다면 RF Materials, 뭐 성호전자 갑자기 신경 안 쓴 거. 신경 안 쓴 거에서 약간 이렇게 버린 거 아니면 신경 덜 쓴 거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고 돼야지. 제가 삼성전자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제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그런 거 많이 익숙해졌다. 또 지겨워 그러면은 다른 걸 보시는 게 낫죠. 네. 네. 당무가 이게 갑자기 22만 원 되고 당무가 그렇다고 16만 원 이하 되고 이런 가능성은 위아래 다 알기 때문에 쉽지 않지. 근데 왜냐하면 이제 가격대가 오늘도 18만 원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야지라는 대대 매수 자금은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희망 회로를 이제 4월 앞두고 좀 돌려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있는 있으시죠.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고 또 오늘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밖에 이 종목이 가네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업종들도 많았어서 시장 포인트도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눈에 띄는 네, 오늘 업종 뭐 같은 것들.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도 그러니까요. 변동성이 나왔는데 제가 네. 그 전에 저도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려 좋습니다. 볼게요. 일단 네. 제 화면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이라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PE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forward EP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ROE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거 잘 보시면은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ROE가 20.5% 정도거든요. 근데 2027년도에는 19.7%예요. 그러니까 요게 살짝 둔화되는 모양새도 제가 지금 여기 레포트를 다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조금 더 먼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에 반영이 되는 수치들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 하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화면이 여기도 이제 주요국 EPS 그로스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6년도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마우스 뱅글뱅글 돌리는 데가 한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6년도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123 잠시만요. 제가 이걸로 좀 이렇게 해서 123%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근데 2027년도에는 17%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EPS EPS 그로스 상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자릿수는 우리밖에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 2028년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레포트를 못 봐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1.3%로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좋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좋고 어디 거예요? 대신증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이런 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리스크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이 6개월에서 한 뭐 1년 정도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주면 전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 차트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다우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20일 이동평균선 많이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 또 200일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00일선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지만 사실 이 200일선을
지운다라고 한다면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 제가 아까 전에 페드워치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2027년도 3월 달이 돼야지만 금리 인하가 1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없다. 올해는 없다라고 네.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시장이 5,60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좀 더 올라와 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투심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봐도 오늘 어떤 업종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ABL 바이오 3%대 3.7%, 코롱티슈진 2%대, 리가캠 바이오가 9%대 상승을 했고요. 펩트론 2.5%, 보로노이가 12%, 12 가깝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펄어비스 9%대, 우리기술 11.64%, D&D 파마텍 14.5% 이렇게 좀 쭉 나오는 거 보면 이것만 봐도 오늘 바이오가 갔구나. 뭐 원전도 갔거나 게임이 움직였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특징적으로 좀 네. 포착이 되는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크래프톤 잠깐 맞아요. 말씀드렸다가 다시 시장으로 네. 갔는데, 오늘 펄어비스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드디어 나옵니까? 네, 그리고 붉은 크래프톤 사막.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그렇죠. 기업들이 저점대에서 좀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개인 방송이 있어가지고 뒤에? 거기서 이제 네.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2026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따가 다룰 수도 있겠지만, 원전이 대체적으로 1990년도, 80년도에 만들어진 게 많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런 인식이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원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엔 우리나라와 하나 더 있죠. 중국도 이제 원전을 잘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전은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건설을 한다라는 쪽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원전을 지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로징 벨 시간에도 그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소식이 조선이나 방산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에는 그 발주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전주들이 오늘 변동성이 잘 나왔고, 이번에 저는 그거예요. 전쟁 나고 나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보라고 하면 국방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방산이죠.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안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번 요 사태를 상승했죠. 통해서, 네. 그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EPS가 많이 성장을 하다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겠느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종목별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ETF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젠 좀 더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사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방산 외에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약간 버려놨었던 쪽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꽤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열심히 연구해서 거기다가 올인을 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전엔 내가 종목이 하나 뭐 종목이 아예 없고 내가 전부 다 ETF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종목을 하나 정도는 편입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고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이오 잘 갔고 게임도 잘 갔고 뭐 컨텐츠, 엔터 같은 종목들도 잘 갔고요. 화장품주도 움직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본부장님, 네네. 그러니까 유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네네. 상대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멀다.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잘 간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덜 올랐다? 네네. 답답했다? 돈 갈 곳 어디지? 뭐 이런 관점이었을까요? 뭐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이슈? 개별의 이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을 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아까 말을 많이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디토 저기 우리 차장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의견이.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끝나면은 이게 뭐 한두 주건 한두 달이고 빨리 안 끝나면 개별 종목 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 없는 거 매크로 관계 없는 건 개별 주식이죠. 근데 개별 주식이 그 중에는 그동안 벌어졌는데 턴어라운드 된다. 갑자기 흑자 전환한다. 그동안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게 무슨 관계 있겠어요? 중도와 직접적으로. 물론 유가라는 것이 다 모든 거의 코스트의 원인은 되지만은 그거를 비슷하게 맞았다 그러면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전개, 새로운 고객의 추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는 완전 적자 흑자 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치가 있고 특히 AI가 버블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거. 요즘 어저께 통신 나왔죠. AI RAN 들어보셨어요? 어저께 AI RAN 어저께 얘기한 것이 맞죠? 네. RAN Radio Access 기지국 안에 GPU가 들어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시는 VRAN이라고 Virtual RAN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한 30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채널이 있으면 단독 방송에서 할 수 있는데 안타깝죠. 하여튼 그런 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 성우전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가던데. 네, 오늘 버티긴 하죠. 네. 근데 뭐 어저께 그저께 올라가서 안 되는데 오늘 대신 RF Materials가 많이 가죠. RF Materials 볼까요? 네.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게 어제까지 이렇게 갔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확 하다가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 된 게 결국 6.8% 올랐거든요. 이건 기세가 엄청난 거죠. 그럼 이 리포트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리포트가 나왔다? 리포트 한번 볼게요. 간단히 볼게요. 있었는데 안 가졌나? 없어요? RF Materials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 RF Materials 제목이 간단합니다. 8만 원 목표 주가 유지. 사실은 3월 4일에 리포트 적었었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제가 요거만 가져왔어요. 광 모듈 수요가 끝이 없다. 어우, 끝이. 조만간 광 모듈이 서버 내 제가 기억나세요? 렉 안에 컴퓨터 이렇게 2m 높이에다가 50cm 너비 이 렉 안에 안에 PC GPU, CPU, 엔비디아 반도체 칩 이런 게 한 몇백 개 들어가는 게 렉이 하나인데 그 렉이 이렇게 연결식 서버가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 되는 건데 렉과 렉 간에 연결시키는 것부터 일단 광 케이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얘기는 이슈가 됐던 게 그 렉과 렉은 그렇고 렉 안에서 칩 안에서 서버 내에서의 구리선은 언제 바뀌느냐 그걸 아규가 났거든요. 브로드컴은 자기네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정도 스피드 데이터 네트워크 스피드에서는 이 렉 안에서 서버 내에서 이렇게 서버 내에서 이 안에서의 이 연결은 구리선 가지고 아직 충분해. 우리는 천천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코히어런트라든지 루멘텀 같은 게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CPO라든지 칩, 코 패키지드 업티라든지 이런 거는 이 렉과 렉 간의 네트워크 하는 거부터 하는 거, 거기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게 똑같지가 않은데 이 친구는 뭐냐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서버 내 구리도 결국 밖에 없어. 라고 강력히 리포트를 적었어요. 이게 제가 안 적은 거는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네. 자료가 다 안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RF 머티리얼즈 관련된 거죠? 여기가 여기도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RF 머티리얼즈면 여기 나오잖아요.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스케일업이라는 게 그 렉 안에 서버 내에서 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의 스케일업이에요. 거기도 완전 대체될 수밖에 없다. 스피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뭐 400기가비트 BPS, 800기가비트, 400기가비트에서는 구리선 아직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1.6TB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렉 안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레이저인데 그거 생산성은 생산 요구 사항은 늘어나는데 이게 핵심이죠. 광모질이 이 안에서 대체된다. 이해되셨어요? 렉과 렉이 아니고 렉 내에서 다 바뀐다. 거리가 구리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지금 400기가, 800기가 가질 때는 버틸지 모르지만 브로드컴이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면은 싹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말도 맞고 안 맞고 뭐냐면 이게 언젠데. 언젠데에 대해서 누구는 28년. 렉 내에서 바뀌면 28년. 아직 먼 얘기니까 천천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기세 좋아. 28년 뭐 기다릴 거 있어?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그 GTC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수장이 한마디 하면은 그러니까요, 28이 아니고 27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그 뭐죠?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RF 머티리얼즈잖아요. RF 머티리얼즈의 얘기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분 말이 맞다면 RF 머티리얼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50%가 안 된다는 건 수요가 많으면 뭐 2배로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캐펙스를 늘린다고 했어요. 그럼 뭐죠? 수요가 폭발적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한 거예요. 다 좋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높으면 안 가는데 이 레벨이 어떤 레벨이냐. 이 커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리포트를 딱 보시면 내년 걸 봐야 되잖아요. 내년 거. 내년 게 어제 기준으로 51배예요. 51배. PER이 51배. 어떻게 보세요? 성장률은 50% 되는데 50% 되죠? 이건 더블이죠. EPS. 내년에 51배예요. 내년에 올해네. 올해 올라와서 지금 55배네. 55배. 내년에 하면 성장이 잘 되면 뭐 40배로 내려가겠죠? 55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러티브에서. 높지 않나요? 어저께 RFHIC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하느냐면 성장성의 사람들 담보를 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40배에서 70배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 단 시장이 그걸 서포트하는 유동성이 있을 때 RFHIC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안 될 때는 10배, 20배지만 잘할 때는 40배, 7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내러티브가 따르고 그리고 돈이 붙여지면은 50배가 70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미 못 사는 사람은 한 40배 내려가지면 그럼 살까 이런 거 다 똑같이 생각하면 40배 다 안 내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토리를 믿고 이거 하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거 보면서 종목을 해야 되고 참고로 RF 머티리얼즈도 포함되어 있죠. 그 뭐지? 그 코스닥 ETF. 코액트 포함되어 네.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아까 그 코스닥 쪽에서 올라갈 거 올라간 이유가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가는 거다. 좀 길었습니다. 매크로 이슈 때문에 뭐 삼전, 닉스도 쉬고 있고 이제 ETF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ETF 출시 일정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게 되는데 17일에도 일정이 있긴 있어요. 기술 이전 그 바이오에 한정된 ETF가 또 출시가 되고요. 또 코스닥 150에 집중하는 ETF도 같은 날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화자산운용께 이제 출시가 되니까 최근에 이제 ETF 출시 코스닥 쪽에서는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상품 안내 광고하고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요 셔츠입니다. 살짝 어떻게 소리가 좀 들어갈까요? 일어나 볼까요? 네. 요게 아미 봄 셔츠입니다. 네. 이렇게 아미. 네. 네. 스몰 하트. 그 여러분을 향한 하트. 뿅뿅. 네. 왜요? 셔츠가 좀 큰 것 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사실 남녀 공용이어서 살짝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단추를 잠그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픈해서 아우터처럼 이렇게 입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얇지 않아요. 원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톡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남녀 공용이고요. 저는 스카이블루
하나예요. 네, 근데 요거 입고 있는데 미국 프리미엄 아울렛 병행 수입 제품이고요. 아미 봄 셔츠 최초로 109,000원, 61% 할인된 가격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트, 스몰 하트, 아미. 뭐 그 아미하고는 다르지만 다음 주 BTS 그쵸, 하이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잘 갔는데 스몰 하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남녀 공용 긴팔 셔츠입니다. 제가 약간 넉넉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스몰이거든요. 그런데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터로 봄에 이렇게 걸쳐도 될 정도로 좀 넉넉하게 나왔으니까 정말 셔츠 단정하게 정석으로 이렇게 단추 잠그고 입으셔도 지금 모델 사진처럼 저런 핏이 나오고요. 저처럼 아우터처럼 툭 걸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 맑은 하늘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스카이블루 색깔로 좀 산뜻하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때요 옷? 항상 그렇죠. 뭐 똑같은 얘기인데. 감정로로 제일 강요하는 것 같아요. 여신이 바뀌나요? 세상에. 그리고 그 하늘색하고 제일 소화시키기 어려운 거 색깔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하늘색,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소화시키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색이 제일 좋아요. 하늘 초록. 네. 초록 근데 초록. 저한테 안 어울려요. 진짜요? 왜요? 제가 잘 좀 어울릴 것 지금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검거든요. 잘 안 검다가 어울리실 것 조금 같아요. 하면 바로 검해져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색깔은 그게 안 어울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럽습니다. 아유, 칭찬이죠. 젊어서 너무 부럽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신에서 근데 부럽고. 입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잘 어울리실 겁니다. 한번 관심 갖고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키 왜냐면 뭐 이렇게 비슷한가? 이렇게 사이즈 고르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65예요, 키가.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또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로 넘어갑니다. 접이식 실내 사이클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조금 멀리 잡아주시면 요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거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시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사이클 운동 기구예요. 저는 사실 이런 네. 사이클 운동 기구라든지 네. 약간 런닝머신 같은 거 집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비싼 옷걸이를 사냐 이래가지고. 옷걸이. 예. 옷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감되네요. 근데 저는 되게 탐나네요. 근데 이거는 옷걸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접이식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펼쳐져서 놓는 형태가 아니라 안 쓰실 때는 접어서 놔주셔도 되는 겁니다. 실내 사이클이고요. 최초로 23만 원대 구성입니다. 24만 9천 원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요. 32% 할인된 가격입니다. 2026년 올해 2월에 신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에요. 10단계로 안장 높이가 조절이 되고요. 지금 앞에 탁자를 놓으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냥 사이클 운동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3프로 보시고 저희 클로징벨 함께 하시고 뒤에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 하시고 재규 차장님 단독 방송 뭐 이렇게 김정일 본부장님 단독 방송 차영수 소장님 방송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관이 간편한 슬림형 접이식 운동기구고요. 10단계로 안장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요거 사실 저는 좀 탐이 났었거든요. 많이 네. 방송에서 하시는 거 보고 근데 이렇게 실물로 보네요. 조금 이따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한번.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네. 시장 얘기해야 돼서 23만 원대 구성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뭐 그 원전 얘기도 했었는데 대우건설이 뭐 20% 넘게 오르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거의 18%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원전주 계속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품주가 또 오늘 올라가는 맞아요. 모습 APR이 6%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이 사태가 길게 가면 종목 장세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제를 뒤집어 보면 길게 안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불안한 상태고 길게 갈 네. 수도 있지만 요게 빨리 끝나면 그럼 다시금 뭐 대형주, 반도체 이렇게 간다면 오늘 또 갔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좀 쏠렸던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지. 근데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오. 그 우리 쪽에 자금이 펀드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러니까 ETF. 이제 반도체가 쉬면서 얘네들이 가고 있는데 나중에 2, 3주에 풀렸다. 그럼 반도체가 쉰 거를 캐치업하겠죠. 그때는 반도체가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때 얘네들이 그럼 빠지느냐. 우리나라 수급 자체의 유동성이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목 장세를 이어가도 되는데 다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죠. 많이 올라간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우전자도 가고 뭐 하지만 또 빈 거 있으면 또 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트레이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섹터적으로는 코스닥도 그렇게 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이 이러니까. 근데 개별적으로는 다른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게 무너지느냐? 그러기는 대한민국 장에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4월 첫째 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19만 9천원에서 20만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뭐 그래서 98만 8천원에서 110만 원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 그러면 자금이 그쪽부터 빼느냐? 그러기는 기본적인 우리 수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근데 저때 그리고 나서도 무너진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개별적으로 다르다. 다를 그러면 것이다. 지금부터는 뭐 지금부터라고 할 수 없죠. 며칠 전부터 이런 기민이 있었는데 있었죠. 종목 장세로 가는 거다. 설사 반도체 쪽으로 다시 수급이 쏠린다 해도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포트 진짜 잘 봐야 돼요. 리포트. 네, 제가 엊그저께 이번 주에 많이 보여드리는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안 드릴게요. 바쁘니까 시간도 다 가고. 뭐 세아베 스틸 주주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세아베 스틸 주주. 그럼 이거 미국 공장이잖아요. 근데 리포트 보시면 잘 쓴 이유가 목표 주가는 사실 이제 늦게 했으니까 목표 주가 괴리는 별로 없는데 그 밸류에이션 한 방식이 한번 리포트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8만 원인지 7만 9천 원인지 모르지만 잘 안 빠지겠네. 미리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3만 7천 원에서 이분이 8만 원으로? 이 주가는 이미 7만 원이 갔어요. 업데이트 늦게 해서. 늦게 해서. 근데 업데이트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대덕전자. 여러분 가끔 나눠요. 대덕전자도 했는데 이분의 리포트는 저가 좋아요. 기판 기술의 고도화. 그러니까 방향성을 주어준 거지. 기판이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얘네를 봐야 된다. 기술적으로 얘가 적합하다는 말 해준 거고 퓨어 플레이. 퓨어 플레이면 PCB이고 PCB. 요 퓨어 플레이라면은 탑 플레이어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 턴어라운드. FCPG가 있는데 근데 흑자로 전환되는 게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이건 반도체 디램을 하는데 이런 말을 깔끔하게 해주는 리포트가 좋아요. 제목은 깔끔했는데 리포트 디테일을 보면은 상당히 여기 대덕전자 보면은 이비댕이라는 일본 회사 얘네하고 관계되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하고 적어놓은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당연히 이비댕이나 여기 보시면 유니마이크론, 코리아 서킷, 이스페타시스보다 밸류에이션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낮췄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디스카운트를. 이런 관점도 괜찮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해 봤을 때는 리포트를 보면은 오늘도 주가는 별로 안 빠질 거예요. 이런 주식들 하나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시장 포인트 또 가보도록 할 텐데 차장님. 네. 저도 대덕전자 레포트는 잘 봤는데 진짜 오늘도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목별 장세로 간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종목 장세라는 게. 그렇죠. 종목 장세가 진짜 어려웠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매매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뭘 좀 추격하다가 손실도 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저는 조금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좀 둔화가 돼서 종목별 장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트레이딩이랑 매매를 막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한데 일부 종목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 생각보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종목별 장세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종목별 장세로 들어가면 저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환율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환율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1,496원 이렇게 그러게요. 올라오고 있고 미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0.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할 때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를 축소를 하고요.
레버리지 말고 이제 뭐 현금 비중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왜 주식 투자가 어렵다, 주식에서 내가 손실 났다라고 했냐면 이 밀려 내려올 때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내가 많이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빠질 때에는 비중이 엄청나게 들어간 상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 시장이 그동안 뭐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APR 이야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본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약간 소테마 쪽을 본다면 뭐 APR은 코스피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쪽을 역시나 보셔야 돼요.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증권, 조선 그리고 오늘 좀 변동성이 난 화장품도 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숫자에 계속해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원 그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한 4시 6분 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네요. 네.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것 같고요. 1,400 지금 96원까지도 네. 올라가고 있는 산 1,496원 80전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들 좀 들어볼게요. 요렇게 이제 좀 잘 미적지근한 것 같다. 약간 평가가 그렇게 처음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요런 상황에서 또 주말 지내야 되고 요즘은 주말에 좀 이제 한 주 동안 힘드니까 다들 좀 편히 쉬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들 뉴스 보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죠? 뉴스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좀 많은 얘기가 또 있겠죠. 본부장님 네.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가 미워요? 이란 그 지도자가 미워요? 이스라엘이 미워요? 아니 그 선문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그 나라 사람들 뽑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뽑았는지 독재에서 어쩌서 없는지 모르지만 뭐 어딘가에 누군가 뿌린 씨앗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세상 사니까 뭐 미워해서 바뀔 수 있으면 뭐 실컷 미워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미워하죠. 싸대기로 미워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우리 대체가 되는 거니까 마음을 평정심을 갖기가 어려워도 평정심을 갖도록 합시다. 뭐 지나가겠죠. 뭐 두세 달 그렇게까지 안 가기로 필요하면서.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이기는 한데 이란 쪽에서도 유가 200달러 볼 거다 뭐 이런 얘기 사실 했고 뭐 그 거시 경제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네요. 블랑샤르란 분이 유가 진짜 200달러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물론 많은 다양한 얘기가 나오니까 일일이 뭐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유가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뭐 시장의 중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죠. 네, 차장님. 유가가 가장 네.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들어서 정말 변동성이 커요.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월 달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10% 내외의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1%만 올라가도 좋은 장이었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 미증시 같은 경우는 2% 3% 정도밖에 변동성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힘이 한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응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에 그런 방향성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오늘 좀 되게 우울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EPS 상향되고 있었던 속도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뭐 엄청나게 고평가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전쟁이 갑자기 끝나고 트럼프가 이제 나 화해하겠다 라고 한다면 유가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정상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이렇게 오늘 저도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평가는 아니죠.
고평가는 아니죠. 고평가는 제가 뭐라 아니야. 그랬죠? 고평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 근데 제가 예. 더 들어.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을까 봐. 대화를 고평가가 거신 아니니까 거죠. 아까 턴어라운드 주실 때 네. 자꾸 하는 거예요. 고평가면은 전체적으로 장을 떠날 준비를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주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떠나는 신호는 예, 아니다. 아직입니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뭐 다 아시겠지만 일정 한번 정리해드리면 FOMC가 있어요. 네. 오늘 이제 금리 얘기도 좀 나왔었으니까 FOMC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GTC, 엔비디아 요거 좀 봐야 되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 18일 날. 네, 18일에. 17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술이전 바이오 한정 ETF 우리나라 요거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집중하는 또 ETF 요 출시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사모 신용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체크들 요 두 분과 함께 다음 주에도 함께 할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 SK증권의 이재규 PB 차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